한국 대표팀의 최근 경기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요르단과의 경기에서 비겼다는 사실 자체는 토너먼트 대회의 일반적인 변수와 상대의 준비 상태를 고려할 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기는 한국 대표팀이 직면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의 전략에 있습니다. 비록 일각에서는 선수들의 전방 움직임이 체계적이고 이강인의 활용성을 극대화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이런 요소들은 모든 팀이 최소한 갖춰야 하는 기본적인 요소들입니다. 특히 요르단과의 경기에서 이강인의 활용성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요르단의 에이스인 알타마이 선수가 우측 윙에서 강력한 피지컬과 드리블로 활약한 반면, 이강인은 그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이강인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대표팀의 또 다른 주요 선수인 이기재 역시 알타마이의 강력한 플레이를 제대로 마크하지 못했고, 바레인전부터 이기재의 현재 폼이 그의 능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는 점도 지적되어야 합니다. 결국 한국 대표팀의 문제는 단순히 개별 선수들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전략과 경기 운영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요구됩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전술적 변화와 선수들의 활용 방식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기재 선수의 몸 상태와 경기력이 이번 원정에 참가하기에 충분했는지에 대한 궁금증은 물론, 클린스만 감독의 전술적 판단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기재 선수를 비롯한 팀 전체가 폼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클린스만 감독의 전략이 적절했는지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특히 바레인과의 경기에서 이미 이기재 선수의 폼이 좋지 않음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계속 기용한 것은 감독의 잘못된 판단일 수 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이기재 선수를 선호하거나 옐로우 카드를 받은 선수들을 기용해 요르단을 잡고 카드 세탁을 하려는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후반전에 이기재와 박영우 선수를 교체한 것은 이러한 판단의 변화를 나타내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박영우 선수와 관련된 문제점도 지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대표팀이 수비 미드필더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박영우 선수의 출전은 이해할 수 있으나, 그의 활용 방식과 전술적 배치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팀의 전술과 선수 기용에 있어서 보다 전략적이고 유연한 접근을 해야 할 필요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국 대표팀의 장기적인 성공을 위해 감독의 역할과 전략의 중요성은 간과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박영우 선수의 현 상황에 대해 분석해보면 그의 볼 취급 능력에 대한 의문점이 드러납니다. 전방에 있는 유럽파 선수들에게 공을 제대로 공급하는 역할을 고려할 때 그의 기술적인 부분은 아쉽게 느껴집니다. 차갑고 냉정한 평가일 수 있으나 현실입니다. 박영훈 선수는 포백 라인 바로 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의 수비형 미드필더로서의 역할은 완벽하지 않으며 탈압박 능력이나 다양한 패스 기술도 부족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상대의 콤팩트한 수비에도 빠른 패스로 공간을 찾아내는 미드필더입니다. 이런 전략적인 패스가 중요한 이유는 전방의 공격수들이 이를 받아 빠르게 상대를 제치고 전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국 대표팀의 패턴이 주로 사이드 패스에 집중되고 있으며, 전진 패스 시도가 미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역습을 허용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박영우 선수의 역할과 전술적인 활용에 대한 재고가 필요합니다. 팀 전체의 전술적인 유연성과 개별 선수들의 역량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 대표팀의 현재 전술 상황에서 수비형 미드필더의 역할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팀에 적합한 수비형 빌더가 없다면 그 자리에 선수를 배치하는 것보다는 다른 전략을 고려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을 잘 다루는 선수들을 중원에 배치하여 경기의 소유권을 지배하고, 따라서 수비 상황을 최소화하는 전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 레벨에서 한국은 최상위권 팀으로 분류되며, 따라서 우리 팀은 상대의 압박에 대처할 수 있는 스킬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번 경기에서 요르단의 압박은 거칠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 공간과 앞 공간에 충분한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안한 패스로 인해 경기가 계속 밀리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 결과 후방 라인이 밀리고 전방과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뻥축구가 자주 발생했습니다. 이는 한국 대표팀의 스타일에 전혀 맞지 않는 전략입니다. 또한 클린스만 감독이 계속해서 전방의 조규성을 기용하는 점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조규성은 미트윌란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아시안컵에서는 아직까지 눈에 띄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냉정한 사실이며, 감독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전술적 변화를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한국 대표팀의 전술과 선수 배치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조규성을 전방에 배치하는 것은 롱볼과 크로스를 통한 공중 경합에서의 장점을 활용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의 경기들, 특히 바레인과 요르단전에서 조규성은 상대 수비에 맞서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공중볼 게임에서 강한 팀이 아니며 세트피스나 수비 상황에서 김민재의 존재감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한정된 상황에서만 유효합니다. 조규성이 공중볼 경합에서 이기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의 역할은 발 아래에서의 연계 플레이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특히 요르단전에서 그의 공중볼 경합 승률이 낮은 것을 볼 때 그는 미드필더의 공간을 창출하고 연계 플레이를 통해 팀에 기여해야 합니다. 또한 수비수들을 끌어내고 측면으로 공을 분산시켜 2차적인 침투 기회를 만들어내는 역할도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조규성이 공격 상황에서 보다 결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는 바레인과 요르단전에서 중요한 찬스들을 놓치며 결정력의 부족을 드러냈습니다. 따라서 그를 계속 기용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손흥민을 전방에 배치하는 것이 더 나은 전략일 수 있습니다. 포스테코글로 감독이 토트넘에서 사용한 전술에서 손흥민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전환은 한국 대표팀의 공격력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손흥민이 전방에서 활동할 경우 그의 다재다능한 기술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는 볼을 받아 연계 플레이를 수행하고 저축 및 스위칭을 통해 다양한 공격 옵션을 제공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골을 넣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수비수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능력도 갖추고 있어서 팀의 공격 전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손흥민이 전방에 있으면 팀이 무분별한 공중볼 전략에서 벗어나 발 아래에서 볼을 다루려는 시도를 더 많이 할 것입니다. 이는 좌측의 정호영과 같은 스피드와 파괴력을 가진 자원들이 더 잘 활용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현재 황희찬이 부상 중인 상황에서 다른 자원들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강인이 요르단전에서 어려움을 겪었을 때 한국 대표팀의 전체 경기력이 함께 무너졌다는 사실은 클린스만 감독의 전술적 문제점을 드러냅니다. 선수 한 명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는 축구 전략은 한계가 명확합니다. 이강인이 상대에게 막히는 순간부터 한국 대표팀은 볼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팀의 전술적 조직력과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한 명의 선수의 폼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전체 팀의 공격력과 빌드업이 무너지는 것은 팀으로서의 조직력이 부족함을 나타냅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이러한 전술적 한계를 극복하고 팀의 다양한 자원을 적절히 활용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강인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에게 충분한 패스 공급을 보장하는 전략적 구조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이강인 중심의 전술적 체제를 구축하거나 그가 어려움을 겪을 때 대안적인 공격 패턴을 개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요르단전에서 보여진 바와 같이 이강인이 전방에서 막힌 후 다른 패턴 플레이가 부재한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손흥민의 포지션 이동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후반전에 좌측으로 이동하며 연계 플레이의 시작을 알리고 황인범에게 컷백을 제공했습니다. 이는 팀의 공격 다양성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움직임이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의 전술적 실패는 후반 교체를 통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이기재와 박영우를 교체하며 실패를 인정한 것이지만 이미 두 골을 허용한 상태였기 때문에 전반전에 이미 많은 것을 잃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말레이시아전부터는 전술적 인원 배치에 있어서 분명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전술적 변화가 어려울 경우라도 선수 기용만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볼 소유와 공격 전개에 있어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니 말레이시아전을 앞둔 상황에서 한국 대표팀은 전술적인 측면과 선수 기용에 있어서 중요한 변화를 모색해야 합니다. 말레이시아가 상대적으로 약한 팀이라 할지라도 이전 경기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특히 일본, 이란, 카타르와 같은 강팀들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한국 대표팀의 전략과 실행 능력이 중요해집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특히 이강인, 손흥민, 김민재와 같은 핵심 선수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이들의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볼 소유와 패스 게임을 강화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한 크로스와 롱볼에 의존하기보다는 더 정교하고 체계적인 공격 전개를 의미합니다. 다가오는 말레이시아전은 한국 대표팀이 어떤 수준의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팬들은 이전의 문제점들이 해결되고 전술적으로 성숙한 모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뉴스의 끝입니다. 다음 뉴스를 기다리려면 채널을 좋아요하고 구독하세요. 매우 감사합니다.